책과 사람이 만나는 곳, 팟캐스트 도서관 북팟입니다. 여름의 절정을 지나고 있는 요즘 음료수 잔에 담겨있는 얼음이 눈 깜짝할 새 녹아버리곤 합니다. 초복, 중복도 지나갔고 남은 건 말복뿐이지만 아직도 열기가 드세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달도 차면 기운다. 언제고 극에 달할 때가 곧 기울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고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북팟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로 만나는 도서관 북팟, 저는 북팟지기 김영석입니다. 북팟, 우리의 삶을 담은 책과 분 북팟,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 어떤 얘기가 숨어 있을까, 모두 함께 북팟. 오늘 순서는 4가지 사물과 함께 떠나는 책 읽기 여정이죠. 사물놀이 리딩의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연식 선생님 모시고 오늘의 물건 그리고 또 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요즘 덥다는 말이 인사가 될 정도로 날씨가 이런데 이 더위 어떻게 나오고 계십니까? 더위와의 전쟁 같아요. 예. 그래서 더위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영어로 말하면 더워져. 아, 네. 조금이나마 이제 시원해졌습니다. 스튜디오 분위기가. 그래. 오늘 마지막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더 유쾌하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예. 계속 웃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오늘이 이제 그 사물놀이 리딩의 4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나다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내면을 비춰주는 거울을 주제로 해서 그에 관련된 책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거든요. 자신을 돌아보고 또 찾은 후에야 또 차항으로 나아가서 타인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그런 좋은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태까지 시계, 나침판, 거울 이렇게 3가지를 다뤄봤는데 오늘 4번째 다룰 물건은 어떤 물건인지. 중단 없는 전진을 많이 강조하고 그랬는데 네. 사실은 쉼 없는 전진은 좀 위험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뭐냐면 자기를 잘 보지 못하는 거울, 네. 가끔 흔들리는 나침판, 그다음에 제 시간을 가리키지 못하는 시계. 쇼파는 쇼파인데 다리가 부러졌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렇다고 하면은 앉아서 쉬려고 하더라도 되게 불안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소파는 안정 또는 영어로 말하면 리프레시먼트. 그다음에 우리가 그 오락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오락? 엔터테인먼트. 네, 조금 오락가락하죠. 예. 네, 오락이 영어로 뭐냐면은 레크리에이션. 아, 네. 그래서 레크리에이션, 그러니까 재창조죠. 네. 그러니까 쉼을 통한 재창조. 이제 좀 오락가락하죠. 네,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소파 같은 것. 일단은 소파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기만 해도 저는 이제 노곤한 이미지, 그 안에 푹 허리를 깊숙이 묶고 누워서 TV를 본다든지 아니면 앉아서 책을 읽는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일상의 내 할 일거리로부터 해방된 내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단순히 쉼이 그런 일상에서 어떤 일에서 해방되는 것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재창조의 그 의미가 담겨 있어야지 진정한 쉼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 4가지 사물을 또 책에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그 관련된 책을 소개하면서 오늘 이제 소개해 주실 소파 같은 책이란 어떤 책인가요? 일단 부담이 없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죠. 네. 그래서 제 독서법의 4번째 또 이 소파는 크게 이제 분류를 해보면 네. 4가지 정도로 바라볼 수 있어요. 자, 예술을 주로 하는 사람을 예술가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술의 작품이 더 꽃을 피우면 문화가 돼요. 문화가 더 크게 되면 문명이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쇼파와 같은 책들은 첫 번째 예술, 그 다음에 문화, 그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자연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여행. 이러한 그 네 가지 큰 테마가 우리에게 쉼과 여유와 다시 네. 창조를 주는 그런 테마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문화 문명은 이제 선뜻 그게 구체적으로 와닿지는 않은데 여행하니까 제가 벌써 입꼬리가 싹 올라갔어요. 저는 사실 이 네 가지 사물 가운데 소파 시간이 얼른 오기를 진짜 제일 기다렸거든요. 그만큼 저 자신한테도 휴식이 필요했던 것 같고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지금 방금 여행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예.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사실은 밖으로 향하는 여행이 있는데 네. 안으로 하는 여행이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나를 찾아가는 안으로 여행이 있는데 우리는 뭔가를 잊어버리고 뭔가를 생각하기도 싫어서 그래서 사실은 여행을 가긴 가는데 오히려 더 자기를 찾지 못하고 좋은 경관은 보고 왔는데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연결고리가 없는 그런 여행이라고 하면 조금 아쉽지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여행이라고 하면 우리는 내 일상의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이렇게 해외 여행을 가거나 하면은 거기서 여행 자체를 즐기려기보다는 그러니까 가성비가 또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가본 데는 다 가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행 자체가 또 피곤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이제 선생님 말씀처럼 나 자신에게로 향하기도 하고 또 낯선 곳에서의 즐거움을 두 가지로 추구하는 그런 여행을 해야 제대로 된 여행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휴식에 대한 얘기를 이런저런 그 구분을 통해 말씀해 주셨는데 쉼이란 뭘까? 이 질문을 저는 꼭 드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일단 쉼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보통 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죠.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 사용하던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어요. 쉐이코 카세트 테이프. 네. 이 보면 영어로 된 게 있어요. 포즈. 예. 딱 눌러놓으면 멈춰 있는 거 그렇죠. 있죠. 일시정지. 그래서 FF는 뭐예요? 빨리 돌림. 앞에 RW 리와인드 그래서 다시 감는 거. 네. 우리 삶에도 빨리만 가려고 하고 또 너무 뒤돌아만 가려고 하는 그 경향이 있는데 그 중간에 네. 잠깐 쉼을 위한 그 포즈. 그죠? 네네. 이게 똑같은 건 뭐지만 우리 사진 찍을 때 한번 포즈 좀 잡아봐. 딱 그잖아요. 딱 포즈 딱 잡았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처럼 요 얘기에 제일 공감이 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직장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는 왜 그런 직장인들이 많대요. 중간에 잠깐 점심시간에라도 짬을 내서 낮잠을 자는 왜 그런 낮잠 카페 같은 거 있잖아요. 브런치 콘서트 그래가지고 네. 점심 빨리 먹거나 아니면 점심을 간단한 도시락으로 먹으면서 네. 공연을 듣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요런 이제 직장인들은 조금 이제 행운아들이고 뭐 워커홀릭 그러니까 자발적 워커홀릭이 아니라 타의한 워커홀릭도 사실 많잖아요. 요즘 뭐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말들이 많은데 그만큼 우리 사회가 아직 쉼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 인색하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사실은 그 거울, 나침반, 시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네. 다시 한번 복습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자 거울에 아주 친한 짝이 있었죠. 거울의 짝이 또 혹시 테스트 네, 거울의 짝이 뭐였죠? 거울의 짝이 예. 시계? 예, 큰일이네. 네. 아니. 거울의 짝은 뭐야? 자기만 보니까 남도 볼 수 있는 창이 있잖아요. 창. 그쵸. 네네. 이거 저기 청취자분들 웃으시라고. 다음번 문제. 네. 나침반에도 짝이 있었어요. 그죠? 지도. 그렇죠. 예. 진짜 아주 지도를 잘 받으셨네. 예. 시계는 시계줄 말고. 시계요. 시계에도 제가 지금 옆에 PD님 얼굴을 살짝 봤는데 힌트를 안 주시네요. 아마 PD님도 모르실 것 같은데. 네. 선택과 집중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시계만 보고 분주하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서 예. 많은 성취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네. 제가 그때 아마 돋보기를 이야기했을 거예요. 잠깐 한 번 더 정리하면 거울은 창이고 지도는 나침반은 지도고 그 다음에
시계는 돋보기. 돋보기. 예. 네. 그럼 소파도 또 이제 짝이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소파의 특징은 뭐냐면 육체적인 쉼이에요. 네. 정서적인 쉼이에요. 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렇게 앉아서만 쉬는 게 쉼이 아니라 또 다른 쉼이 같이 가야 돼요. 그렇죠. 뭐냐면 정신적인 쉼, 네. 그러니까 사고의 쉼. 그래서 우리가 사실 공부할 때 어디에 앉죠? 책상 의자에 앉죠. 저 책상에 앉죠. 예.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소파와 우린 잘못하면 소파와 쿠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네. 소파 책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그 짝이 되는 게. 예. 네.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도 사색하는 것도 글 쓰는 것도 쉼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정리되지 않을 때 글쓰기를 하다 보면 정리가 되고 그렇죠. 또 책을 보다 보면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또 내 생각이 정리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소파는 어떤 육체적이고 정서적인 쉼이라고 하면은 이런 그런 같이 가야 될 것들이 받으면 사고, 그렇죠? 정신 이런 두 가지가 갈 때 온전한 쉼을 위한 어떤 그런 출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주변에 이제 꼭 직장인뿐만 아니라 뭐 육아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일에 스스로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자기 자신한테 엄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워커홀릭의 어떤 그런 상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쉬는 것 자체를 불안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 시간에 더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마냥 쉬고 있어도 될까? 라는 것들. 근데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단순히 이제 그 시간을 헛되이 허비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더 나은 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쉽게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좀 이렇게 조언을 주신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스스로 쉬지 못하면 나로 하여금 쉬게끔 만들어요. 아, 네. 상황이. 그렇죠. 네. 이게 바로 뭐예요? 너무 피곤한 가운데서 나로 하여금 뭐예요? 병원에 가서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도 해요. 그렇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예.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뭐랄까 그런 사인이 오기 전에 자기 스스로 어떤 그런 사이클에 따라서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자기만의 시간표, 자기만의 지금 사인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는 저는 여행을 네 가지로 봐요. 네. 첫 번째 뭐 바다, 산 여행 이런 거 말고, 첫 번째가 거울 같은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찾는 여행. 거울 같은 여행이고 심리학적 여행이죠. 혹시 템플스테이가 여기에 해당되나요? 그런 비슷한. 예, 그럴 네. 수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나침반 같은 여행이에요. 네. 이게 뭐예요? 가치. 삶의 목표나 네. 가치를 찾는 것. 삶의 목표나 목적이나 의미를 네. 추구하는. 그다음에 세 번째 여행은 바로 뭐냐? 시계와 같은 여행이에요. 네. 뭐냐면은 여행을 통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보다 더 좋은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 여행. 네 번째 여행은, 그러니까 세 번째 여행은 뭐예요? 경영학적인, 그렇죠? 또 자기 개발적인 여행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번째 여행은 쇼파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가적인 여행. 그러니까 참된 어떤 쉼, 그러니까 육체적인, 정신적인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똑같은 여행이지만 이렇게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여행을 한다고 하면 조금 더 그 여행이 주는 그런 즐거움과 의미를 좀 찾지 않을 수 없겠죠. 그렇죠. 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현재 이제 바캉스를 즐기고 계시거나 막 여행을 이제 어디로 가야지 이렇게 계획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여행을 저는 이제 길게는 갈 형편이 못 돼서 이제 짧게 어디 이제 바닷가를 가려고 하는데 평소에는 이 여름을 잘 나기 위해서 또 쉼을 하기 위해서 저는 주변에 이제 도서관을 잘 갑니다.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이제 또 글을 쓰는 일이다 보니까 저하고 똑같네요. 예. 도서관에 좋은 점이 있어요, 선생님. 네. 피서에서 책을 펴서. 네. 피서에서 책을 펴서. 예. 근데 저희 집 근처에 사실은 네.
그 요슬램프 있죠, 요슬램프. 요술램프 진이 나오는 거. 예. 요슬램프 서점이 예. 2개가 생겼어요.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예. 전에 있던 건 집에서 한 200m 됐는데 네네. 이번 건 100m도 안 돼요. 야, 아니 되게 좋은 데 사시네요. 그래가지고 네. 집에서 너무 더워가지고 예. 아니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주변에 이제 자기 집 주변에 별다방이랑 그 양탄자 타고 다니는 애, 그 친구랑 이렇게 주변에 뭐 이렇게 햄버거 파는 데가 있으면은 좋은 곳에 산다. 근데 그래요? 저는 이제 제 주변에는 그런 거는 없지만 다행히 굉장히 이제 나무도 많고 이렇게 숲처럼 잘 가꾸어진 도서관이 있어서 거의 매일 가다시피 피서를 가는데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쉼의 종류에 대해서 또 여행의 종류에 대해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독서를 통한 휴식이 주는 이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보통 사람들은 책 읽으러 가면 이제 막 이거를 의무적으로 생각하고 또 이게 집중해서 봐야 되니까 힘들어하긴 하는데 또 거기에 한번 빠지면 그게 주는 힘이 있더라고요. 논문을 쓸 때 딱딱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할 때 네. 그와 정말 상반된 거 있죠. 예. 뭐 만화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무협지라든지 그래서 사실은 창조적인 어떤 생각의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전혀 상반된 그래서 PMI라는 게 있어요. PMI 플러스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그다음에 인터스팅 그러니까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재밌게도 하게 하면 네. 현재 하고 있는 것에 어떤 창의적인 접근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보통은 근데 보태려고만 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보태는 게 남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길게 보면 또 빼야 될 순간에는 빼는 게 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선생님은 일단 독서에 관한 전문가시잖아요. 이렇게 휴식의 종류에 따라서도 아마 독서법이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을 갈 때 산문집을 하나 들고 간다든지 평소에 내가 꼽았던 어떤 고전 하나를 들고 이렇게 여행지를 갈 때 기차 안에서나 이렇게 보겠다 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휴식의 종류에 따른 독서법을 좀 조언을 해 주신다면. 일단 저 개인적으로 책을 뽑을 때 내가 만약에 전철을 탄다고 하면 네.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탈 것인가. 그러니까 1시간짜리냐 아니면 2시간짜리냐. 네. 그 길이에 따라 들고 가는 책도 좀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의 관심사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독서도 아주 쉬운 그림책으로 표현된 독서에 대한 것이 있고 독서란 무엇인가 근본적인 원리와 이론에 대해서 말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전 개인적으로 내가 가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또 어느 정도의 시간을 뭐 지하철을 탄다든지 했을 때에 따라 그런 장르도 달라진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그 여행지로 가는 그 기간,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마음으로 좀 가벼운 마음으로 가겠는가 아니면 내가 이번에 여행을 통해서는 좀 나 자신을 다잡아보고 목표 설정도 새로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에 따라 그 책이 달라지는 거니까 책을 선택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즉흥적이기보다는 네. 평상시에 네. 여러분들이 사실 비추게 된 것이 있어야 돼요. 요거는 내가 시간이 되면 봐야지. 네. 그러니까 내가 친구를 만나거나 친구와 약속을 할 때 충분하게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약속을 하게 되면 굉장히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시간이 생겼을 때 그에 맞춰서 책을 뽑는 거는 사실은 그 전에 이미 뭐예요? 내가 비치게 둬야 돼요. 그렇죠. 아니 제가 왜 웃었냐면 저는 이제 벼락치기 공부 스타일이어서 좀 뜨끔해서 웃었는데 맨날 왜 자기 머릿속에 리스트가 있잖아요. 영화도 이거는 꼭 봐야지. 뭐 음악도 이건 들어봐야지. 책도 이건 봐야지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밀려났던 것을 숙제하듯이 하니까 이게 더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 같기도 하네요.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라는 말을 제가 이야기 듣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네네.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제가 몇 가지 이야기할 게 있어서 예.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야기해도 괜찮죠? 네, 그럼요, 선생님.
이렇게 네 가지 물건을 이렇게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그렇다고 하면 어떤 출발이 가장 좋은가, 어디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은가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사실 세상이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가장 이상적인 건 나를 찾고 네. 꿈을 만나고 네. 그 만난 꿈을 개발하다가 지치고 피곤하면 소파에서 쉬는 이게 가장 이상적인 사이클이에요. 그럼 사물로 비유하면 거울, 나침반, 시계, 소파. 네, 그게 가장 이상적인 예. 사이클인데 사실은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렇죠. 예,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내가 이 네 가지 중에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순서가 정해지겠네요. 네.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만이 만약에 내가 지금 쇼파라고 한다고 하면 뭐요? 앉아서 쉬었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시계를 가든지 네. 쉬었으니까 다시 나를 돌아보는 가운데 시작하든지 아니면 수직으로 바로 곧장 올라가서 다시 한번 내가 추구했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시작하든지 그래서 현재 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출발을 해야 될지의 어떤 가늠새가 될 수 있어요.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맞는 말씀 같은데요. 제가 여기서 느낀 거는 소파는 어느 순서에다 갖다 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어느 순간에든지 잠깐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쉼을 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오늘 다루는 주제가 가장 이렇게 좀 이렇게 영어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플렉서블한 그 주제라고 할까요? 오일. 예. 이렇게 좀 기계가 돌아가는데 네. 윤활력 해주기 위해서 부어주는 오일 같기도 예, 하죠. 맞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이 쭉 앞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정리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쉼에 관련된 그 오일에 해당되는 책을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떤 책을 준비하셨습니까? 사실 뭐 책이 굉장히 많은데 네. 예, 그래서 뭐 특징적으로 뭐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네. 이해하기 쉽게끔 제가 했는데요. 책 제목은 누구에게나 우울한 날은 있다. 영어로는 The Blue Day Book. 그 표지 보이죠? 네, 표지에 보면은 영어로 더 블루데이 북이라고 써 있고 오랑우탄인가요? 오랑우탄인지 침팬지인지 그러게요. 원숭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이제 어쨌든 유인원이 네. 조금 우울한 표정으로 사람으로 치면 턱을 개고 이러고 생각에 잠겨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 그 뭐랄까 그 폴모리아의 네. 노래 중에 Love is Blue가 있었어요, 그죠? 네, 네. Love is Blue가 우울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블루가 왜 우울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 전 개인적으로 우화처럼 동물의 어떤 표정이 우리 인간들에게 말없는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동물조차도 우리처럼 네. 희노애락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예. 이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안에 사진이 크게 있고 그 밑에 이제 그 사진을 설명하는 한두 줄 문장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물들 표정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흑백으로 찍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더 친근하고 부드럽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예. 피식 오기 쉬울 것 같고요. 네네. 전 개인적으로 이 사진 작가가 네네. 이 한 장의 컷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컷을 이렇게 찍었을까라는 그러게요. 생각을 해봐요. 그죠? 네네. 그럼 분명히 기다림의 미학이 있지 않았을까. 맞아요. 예. 지금 펼쳐주신 장면에는 커다란 불독하고 그 옆에 아주 작은 아기 수달? 네.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맞대고 있는데요. 표정은 그 불독은 찡그러고 있는데 보는 저는 지금 웃게 되네요. 예.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뭐랄까 쇼파와 같은 책에는 네. 왜 간단하면서 쉽게 그러나 깊게 주는 메시지가 많은 게 뭐냐면 네. 사진집, 네. 그죠? 그 다음에 뭐지 포토 에이스라는 말이 있고요, 포토 힐링이라는 말이 있고요. 사실 사진은 말 없는 말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그렇죠. 질문도 던지고
또 해답도 던지고. 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사진집을 되게 좋아하고요. 네, 네. 여기에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지구에서 바라본 하늘에서 바라본 366 네. 뭐 그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열기구 타고 가면서 네. 찍은 사진이에요. 야, 멋있겠다. 그래서 위에서 예. 내려다 보니까 네, 네. 저도 지금 생각나는 게 빨래를 하기 위해서 널어놨는데 네. 그걸 위에서 보고 찍으니까 굉장히 멋있는 모자이크가 됐어요. 아, 그렇죠. 맞아요. 그런 사진 많아요. 왜 다락론도 이렇게 끝없이 펼쳐진 다락론들을 위에서 보는 것하고 또 우리가 아래에서 위로 올려보는 거랑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좀 큰 시선을 가지고 넓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기억에 남는 저희 집에 있는 그 그림책, 사진책 중에 네. 세 개의 나무가 있어요. 세 개의 나무? 예, 아, 세 그루의 나무? 그게 아니라 예.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 예. 그러니까 뭐 각 나라 중에 나무별로 예. 가장 큰 나무만 모아놨어요. 와우. 제일 큰 나무가 혹시 기억나세요, 선생님? 그게 미국에 아마 저도- 삼나무 거예요. 저도 본 것 같은데 무슨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예, 있는. 이게 원래 네. 몇 년 전에 제 기억에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네. 나왔었어요. 아,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큰 그런 나무가 네, 네. 그런 신비롭게 그게 오랜 시간 동안 살아갔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저 개인적으로 그런 나무를 보면 그 경이로움과 그죠? 그렇죠. 신비롭고. 네, 신비로움과 네. 더 기대고 싶은 것과 네.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사진집들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맞습니다. 우리가 왜 메타세콰이아 길을 걸으면 그 나무들이 펼쳐진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행을 뭐 아주 유명한 곳을 가는 것도 좋지만 자연 속으로 파고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이 사실은 말 없는 책이기도 하고 예. 예, 하늘에 펼쳐진 두루마리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제가 그 생각나는 김에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한다고 하면 네. 제일 위험한 책 읽기는 바로 뭐냐면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쇼파 책만 보든지 네. 시계 책만 보든지 나침반 책만 보든지 거울 책만 보든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책을 보든지 상관없는데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서 그렇죠. 예, 예. 한 바퀴 사이클을 돌아가는 거예요. 네. 자연이 순환하듯이 네. 자연스러운 그 상황에 맞춰서 순환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제 전방의 도서법에 원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네네. 첫 번째가 수레바퀴예요. 수레바퀴. 예, 네. 두 번째 원리는 자연의 사계절, 인생의 사계절. 네. 거울이 봄이고요. 네. 나침반이 여름, 시계가 가을, 가을. 아, 소파가 겨울. 예. 아, 이게 이미지가 딱딱딱 맞는 것 같은데요. 예. 네. 이미지가 괜찮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소개해 주신 더 블루데이 북을 제가 잠깐 보면서 아까 전에 그 청취자분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굉장히 읽기가 쉽고 이미지 위주의 책이어서 아이들이나 또 바쁜 사람들이 보면서 짧게 위안을 얻고 생각하기엔 참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뭐 예.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네네. 요즘에 우리 성인들도 많이 보는 네네. 뭐 0세에서 100세까지의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좋은 책 중에 하나가 그림책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림책 중에도 사실은 이런 쇼파에 관련된 좋은 그림책이 되게 많아서 맞아요. 네, 많이 애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어떤 그 목표나 혹은 그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그 과정을 너무 좀 등한시하고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선생님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소파를 통해서 4가지 사물놀이 리딩 코너를 통해서 전방향 독서법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동안 쭉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소감은 이런 좋은 기회가 와서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네네. 또 시간과 기회가 주어져서 참 좋고요. 네. 예. 사실 이 제 전방의 독서 보면 되게 많은 비밀이 있어요. 네. 예, 다시 한번 이제 조금 정리하면 네. 4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죠? 네. 나는 누군가, 어디로 가는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참된 이슈입니다. 그래서 질문이기도 하고 방향이기도 하고 네. 분류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잘 기억하시고 책을 고르거나 책을 읽을 때 많이 애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니 저도 방송 요 코너를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또 느꼈습니다. 이렇게 제가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시험 내주신 거 쪽지 시험 못 맞춰가지고 창피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 굉장히 쉽게 분류를 해주시고 또 굉장히 거기에 맞게 또 사람의 상황에 맞게 4가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주셔서 들으시는 분들도 또 이해가 빠르셨을 것 같고 또 독서하는 데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사물놀이 이 코너를 와서 여기서 또 설명도 해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저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연식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누구에게나 우울한 날은 있다는 도봉문화정보도서관 창1동, 방학1동 작은 도서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쉴 수 있을까 고민하다 문득 휴식마저도 잘하려고 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엑셀만 밟으며 운전할 수 없는 것처럼 때로 숨이 가쁠 때는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주는 겁니다. 소파에 앉아 눈을 감고 과감히 쉬어보는 거죠. 이럴 때 떠오르는 말이 있죠? 케세라 세라. 오늘 순서를 마칠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서들의 책 추천 코너 대결 책 대 책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이 방송은 도봉문화재단,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이 운영하고 은행나루마을 방송국이 함께합니다.